강윤성에 가까운 지인들조차 강윤성이 성범죄자라거나 전과 14범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신상 공개와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도소 안에서도 나와서도 성범죄 충동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만 채워놨던 겁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법원은 강윤성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성폭력 범죄를 첫 번째 사유로 들었습니다. 협박과 폭행을 하며 반항을 억압했고 강도 범행과 같이 이뤄지는 등 성폭력 범죄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으로 검토조차 된 적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5년 전인 2006년에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거나 재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적도 없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제도 시행 이전에 수감된 자도 본인이 동의할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가운데 동의를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란 단서를 달아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형해되고 있는 것 아니냐. 동의 부분을 차라리 삭제를 하고 대신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해서 또 법적으로 성도착증 환자여야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데 강 씨는 제도 이전 수감됐다는 이유로 성도착증 여부를 검사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새 추세로 봤으면은 충분히 변태성욕적인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은 했었을 것 같은데 치료 명령을 받지 않고서는 굳이 심리치료나 인지행동치료 이런 거를 받을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지난 2011년 제도 도입 후 성충동 약물치료가 집행된 63건 가운데 재범률은 0%입니다. 현장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2차 성징 이전의 아이들 수준으로 낮아지니까 확실히 맞고 있을 때는 재범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병동에서 저희가 봤을 때도 어떤 그런 행동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고. JTBC 이지혜입니다.